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죽이는 정치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애TV입니다.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하나 느낀 거는요. 참 좌파들은 정정당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땀의 가치를 모르고 세금에 빨대 꽂아 사는 게 이 좌파들의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법보다는 흠을 잡고 끌어내리고 선전선동 거짓으로 왜곡하고 이런 거에 특화됐다라고 보는데요. 자, 한동훈 움직였습니다. 정치 복귀를 앞둔 배신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동훈 개가 박민영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논란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판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 이 흐름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가 움직이고 있는지. 자, 좌파 진영이 움직였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막 일었을 때도 침묵하던 여성 단체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개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불씨를 딱 터뜨리고 그것을 촉받은 민주당 그리고 좌파리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겉으로는 한동훈의 화려한 복귀다라고 지금 조중동이 빵빵 띄우고 있습니다. 장동혁과 한동훈 그리고 이준석을 다루면서 이 보수 진영이 통합되지 못하고 각계 전투로 움직인다라면서 조선일보의 흐름은 뭐냐? 한동훈, 장동혁, 이준석을 합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흐름을 잡고 있죠. 그 큰 틀을 보고 지금의 움직임을 또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진실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한동훈의 복귀, 그것 때문에 지금 내부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제거해야 될 세력에 대한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1차 타겟을 박민영 대변인으로 보는데요. 왜 하필 박민영일까? 간단합니다. 한동훈의 메시지 정치와 정반대되는 팩트와 상식을 기반으로 이 토론에서는 갑입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기대가 되죠. 내부 줄서기를 거부하는 비개파 독립 노선을 가지고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론에서요. 존재감과 지금 신뢰감이 커지고 있고 청년 중심 지지층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보수의 기대주로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복귀 중인 한동훈계에서 가장 거슬리는 존재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동훈계 일부 그 다음에 유튜브들 친한계 플랫폼들이 박민영을 향해서 갑자기 일제히 가짜 프레임 공격을 퍼붓는 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죠. 틀린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해댄다라는 건 이건 전형적인 정치 공작의 패턴입니다. 좌파들이 가장 잘 쓰는 전매 특허 상품이기도 하죠. 자, 이제 박민영을 둘러싼 김예지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왜곡되고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작동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김영애TV는 구글 본사에서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채널입니다만 요즘 수익 제한과 억압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간절하게 필요한데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병기들까지 함께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이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 손고 꽂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비집고 조선일보도 띄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한동훈이 봤을 때 한동훈 세력의 진입을 가장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건 공정과 상식으로 똘똘 뭉친 2030 청년 세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박민영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청년 대변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민영을 제거하려는 것 같은데요. 박민영은요, 소위 말 잘하는 청년 정치인이 아닙니다. 말만 잘하고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뜨는 그 이준석이 아닙니다. 진짜 팩트, 원칙, 상식으로 말하는 청년이다라는 거죠. 전국 토론대회 우승 경력도 있고요.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분석력이 사실 조금 제가 지켜봤을 때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파, 줄서기 거부한다라는 점에서 한동훈계에게 가장 위협적이지 않을까.
자, 지금 한동훈은요, 정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려고 하면 본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이 필요하죠. 민주당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요. 국민의힘으로 어찌됐든 저찌됐든 기어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비집고 들어올 곳이 없죠.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를 정리해야지만 본인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요, 장애인 비례에 대한 논란입니다. 장애인 비하 논란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민영 대변인은요, 한동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자, 정치인은요, 메시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감정 아닌 논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청년 세대를 기만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박민영이가요, 이 한동훈계를 자극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민영에 대한 제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뭐 똘똘 뭉쳐서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자, 김예지 이 장애인 비하 프레임은 조작된 겁니다. 자, 박민영은요, 장애인을 비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논란의 촉발점이 뭐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다. 30만 정도의 구독자를 가진 여성 진행자가 이제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 그대로 김예지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고, 지가 여성이라서 차별받고 있고, 장애인이라서 차별받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법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 적출 가능하게 만드는 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박민영 대변인이 사실 기반에 의해서 본인의 의견을 표명을 한 거죠. 그가 말한 내용 중에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국민의힘 내부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 장애인에 대한 비례 당선권이 3명이나 된다라는 것에 과도하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난 공천에서 사심을 발휘한 사천이다라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예지 당선됐죠? 최보윤 당선됐습니다. 이소희 당선권 20위 안에 배치가 됐지만요, 이 국민의힘이 밀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만 당선이 됐는데요. 김예지 같은 경우는 재선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입니다. 김예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요, 이소희 당선권 내에 20번 내에 배치가 돼가지고 김예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선이 됐을 겁니다. 지금 최보윤 의원은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휠체어를 타고도요, 장애 집회에 나갑니다.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김예지는 장애투쟁 나갔습니까? 저는 장애투쟁에서 김예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영의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국회 전체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배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동훈의 공천에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을 한 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할 기회를 비례대표 2번을 받는 김예지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김예지는 장애, 여성을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예지에 대한 공격은요, 장애 때문에 공격이 아니고 여성이라서 공격이 아닌 겁니다. 네 하는 짓거리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죠. 저도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찬성했죠. 당론에 대해서 매번 이탈합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찬성했습니다. 특검이 어떤 특검입니까? 미친 잭 스미스 특검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잭 스미스 특검이다 라고 했죠. 그 특검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적 투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예지가 탈당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배지 날아가기 때문에 탈당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김사공이는 탈당하고 민주당 갔습니다. 지역구기 때문에 탈당해도 금배지가 유지가 되죠. 무소속으로. 근데 김예지는 탈당 안 하고 국민의힘에 버티고 있는 건 뭡니까?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순간 비례대표직 박탈됩니다. 박탈되면 비례의원 순번 다음 의원이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론에 대해서 함께 가겠죠. 김예지가 그동안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던 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을 받았던 건 뭐냐? 네가 하는 짓이 민주당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정치적 배신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팩트가 어떻게 왜곡됐냐라면요, 기가 차게도 장애인 비하한다, 여성을 비하한다, 뭐 이따구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박민영 대변인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하겠죠.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만 하면 무지성, 혐오몰이를 하는 스테레오타입부터 벗어야 한다.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다.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과대표돼서는 안 되며,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없다는 거다. 야, 네 한동훈한테 지금 비례로 2번이나 국회의원 했지. 용해인하고 뭐가 달라? 그래도 용해인은 나와가지고 민주당하고 입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좌파놀이 하고 있는데, 니는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니도 좌파놀이를 같이 하고 있으면 니가 국민의힘에 있을 이유가 뭐냐? 그리고 비례 2번 받은 사람이요, 보수 진영에 김종인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이나 김예지나 용해인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야 되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될 기회를, 또 특혜를 받아가지고 박탈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 어떤 말로도 김예지라고 하는 개인이 국민의힘에서 2번이나 비례대표 특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아울러 그렇게 특혜를 받은 김예지는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당론을 존중하고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였었어야 한다. 아우, 틀린 말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린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예지는 당의 간판을 빌려가지고 2번이나 특혜를 받으면서 당론을 젖은 휴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탄핵은 물론 민주당 주도 특검에 모두 찬성했고, 급기야 당의 노선과 전혀 맞지 않는 법안들을 수차례 발의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거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 적출 가능하게 하는 그 법안 발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당은 4년마다 공천장 찍어주는 자판기도 아니고 선거 때 간판 빌려주는 플랫폼도 아닙니다. 자, 이거 뜨끔할 거 김재섭이도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자, 같은 지향점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통나무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당원 동지이며 이념 결사체로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다. 정당의 이유가 뭡니까? 진짜 핵심적으로 딱 잘 잡았죠. 그와 같은 당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미 2번이나 부러졌진 대통령의 탄핵의 비극은 국민의힘에 몇 번이고 되풀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죠. 자, 배신은 조폭들이나 쓰는 용어. 이 배신 따위의 레토닉으로 어물쩍 넘기지 말고 정당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그 결과를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것이 친한동훈계를 향한 비난이 조금이나마 잦아들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한동훈의 실패한 공천과 정치인 김예지의 잘못된 행보를 지적하는데 민주당도 안 할 말꼬투리를 잡으면서 장애인 혐오가 어쩌고 저쩌고 프레임 공격하는 한심한 팬덤 때문에라도 한동훈은 재기 불가하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모니터를 몇 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 막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는 없었대요. 대법원에서 그랬어요 하는 이런 김재섭이 같은 것들도 참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갬성 정치를 완벽히 걷어냈죠. 팩트와 상식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제압하고, 그리고 상대의 억지에 대해서 반박을 제대로 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존재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무지성적으로 혐오 프레이밍 잡고 공격을 하는 게 저는 이거는 또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하는 행사발의들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참 문제다라는 겁니다. 김예지가 뭐 또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단순한 공격을 넘어서 우리 사회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제대로 잡고 있죠. 혐오 발언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드렸죠. 자, 이 왜곡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한동훈의 팬덤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시작이 된 지점이 여기다라는 거죠. 진앙지입니다. 종이TV라는 유튜버가 이 발언을요 고의적으로 잘라서 왜곡을 한 겁니다. 박민영이가 국회 장애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조작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된 프레임이 한동훈계 SNS 계정에서 활발하게 퍼뜨려지고 한동훈계 커뮤니티에서 동시에 확산되고 있죠. 박민영 이코르 장애인 비하, 박민영 이코르 여성 비하, 박민영 이코르 무례한 청년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장애인 비하하면 민주당이죠. 여성 비하하면 최강욱 기억나지 않습니까? 암컷이다 라는 발언. 딸을 3명이나 둔 아빠 입에서 여성을 두고 암컷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민영을 두고 무례한 청년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무례한 청년 정치인을 대변하는 게 이 정치판에서 10년 놀고 자빠진 두시 청년들 있습니다. 그 두시 청년들의 두목이 누구냐? 이준석이죠. 이런 것을 무례한 청년 정치인이다 라고 하지, 박민영을 두고 이렇게 프레임 조작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프레임이요 며칠 만에 언론까지 올라와가지고 민주당이 이것을 키우고 있는데요. 단 하나도 진실이 없습니다. 박민영의 정치력을 꺾기 위한 조직된 공격이다라고 보는데요. 한동훈 정치 복귀 작전 때문에 박민영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한동훈이 지금 국민의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2030 상식 청년층의 지지율이다라는 거죠. 2030 세대에서는요. 한동훈 국민의힘 복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30 청년층은요. 이 박민영 같은 정치인을 더 신뢰하는 거죠. 계파 정치 없고요. 팬덤 정치 없고요. 줄서기 정치를 거부하는 가장 상식적인 세대가 지금 한동훈을 선택하겠습니까? 박민영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영은요. 이 한동훈 입장에서 봤을 때 약점 없는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귀 전에 반드시 제거돼야 될 상식과 공정의 아이콘인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오더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결국요. 보수는요. 내부 분열이 아니라 진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뭐 청년 정치인의 실언 논란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한동훈의 정치 복귀를 앞두고 내부 권력의 재편 과정입니다. 박민영이 제거 대상 1순위라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조작된 프레임이요 보수 내부를요 민주당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찢고 있는 겁니다. 보수는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죽이는 정치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지금 왜곡된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내부 총질은요 이재명 정권만 이롭게 하는 겁니다. 보수는요 진실 기반의 청년 정치인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박민영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동안에 김예지 보면 허파가 허떡 뒤집어졌거든요. 도대체 비례 2번 받고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김예지 하면 기억나는 게 뭐 물고기밖에 없고요. 장기 적출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뭐 하겠다 뭐 이런 거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진실을 말했다라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 보수가 이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또다시 배신의 정치, 개파의 정치를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시지는 이기지 못하니까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해대고 있는 이 한동훈의 복귀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박민영이 됐는데요. 잘 이겨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되겠죠. 한동훈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김예지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장동혁 당대표는요. 이 보수는 진실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청년 정치인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김영유TV였습니다.